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좀 내릴 수 있냐. 고교 학점제, 내신 5등급제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의학학 계열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뭐 1.0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최소한 1.1 이내에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이라든지 학교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 어디까지입니까?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2대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경외시까지. 그러면 최소한 이건 1.5인데, 사실 교과나 조금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뭐 1.3, 네, 이 정도까지 1.3, 1.4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서울권 대학은 마지노선이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까지.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 그다음에 생기부, 면접, 또 학종에선 정말 중요한 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인가 아니면 평범한 일반고인가 뭐 비평준화고등학교, 학군지 학교 이런 학교 수준의 변수들이 작용해서 최종 학부를 가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5등급제 고교 학점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선택 과목의 폭이 대단히 넓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냐, 특히 이제 이수자 수가 정말 적어서 내가 내신 등급을 따기 힘들지만 저 과목이 나의 희망 진로나 대학의 그 권장 과목에서 너무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거기서 등급까지 잘 따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고 등급이 조금 아쉽거나 석차가 조금 원점수가 아쉬워도 그걸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진로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이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학생부 종합 기준에서는 어쨌든 저기 종합 전형에서는요. 어쨌든 자연 계열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과학, 영어. 공대 같으면 과학 중에서도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들. 그다음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영어, 사회. 이제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학과냐에 따라서 뭐 정치라든지 지리라든지 윤리 과목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런 과목들의 등급이나 점수들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본인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1등급의 범위가 이제 넓어졌어요. 2등급은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을 합하면 전교생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전교생 3분의 1이 다 인서울을 갈 수 있다?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1등급이면 10%까지니까 그 안에서 99점, 98점으로 1등급을 받은 친구와 92점, 93점으로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은 친구를 평균 점수나 그 성취도 A, B, C의 성취 분포 비율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중치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등급을 1등급 받았냐, 2등급 받았냐보다 내가 아깝게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가 된다. 높은 원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도 하지 말고 맞출 수 있는 문제 다 맞추고 감점 당하지 말고 서술형 부분 점수 다 받고 수행평가 알뜰하게 챙겨서 그 가능성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라. 요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8 대입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 경희대 또는 뭐 건국대 이런 학교들이 조금씩 힌트를 이미 줬습니다. 그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제 권장 과목, 특히 이과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연과학대, 뭐 간호대, 공대, 농생대, 사범대, 생활과학대. 자, 학과들 보면 전부 이과 자연 계열이잖아요. 자연 계열들은 자, 수학에서 뭘 선택해줘야 돼? 기하랑 미적분 2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감점 요소가 되는 거야, 평가에서. 자,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기하랑 미적분 2는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응시하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응시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들 하겠습니까? 내가 정시 파이터로 갈 친구들은 어차피 나는 수원, 수투,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1이랑 확통만 잘 보면 되는데 굳이 저 어려운 기하랑 미적분 2를 내신해서 열심히 해야겠느냐 그런 고민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시로라도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저거를 이수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감점 요인이 되거나 저 내신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시 정성 평가에서. 그러니까 수시가 됐든 이제부터 정시가 됐든 수능에서 기하 미적분투를 응시하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에선 통합 과학밖에 안 보지만 물화생지 이수해야 되고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같은 거의 생투 수준의 과목들 필수고요. 이런 것들. 또 물투, 공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뭐 역학과 에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렇죠? 전자기와 양자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능과 상관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시는 당연한 거고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정성평가라는 대학에서는 너무나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들이 필수죠. 그래서 서울대는 보시면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교과 역량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수능은 이제 1단계에서 등급으로 다 넘겨버려요. 물론 2단계에서 100분위로 다시 이제 재평가하긴 하지만, 그래서 교과 역량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서 내가 A 수준을 받느냐, C 수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합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도 보죠. 우리가 이제 상위권, 뭐 서울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수시에서는 지역 균형 전형,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당연히 지금처럼 봅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요. 네, 이제 졸업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9등급제랑 5등급제랑 같이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지금처럼 이제 서류 30% 본다, 교과 종합평가 본다. 요거는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 기존과 다르게 서류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기존의 면접형은 이제 생기부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을 보겠다. 뭐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보지 않지만 뭘 보겠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보겠다. 이 두 개의 전형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은 내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는지 또는 면접에 좀 더 자신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이제 교과는 당연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2028 대입이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시를 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게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예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수능 100% 전형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 2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수학에서 이제 변별력이 낮아지죠. 무엇보다 탐구 전형에서 이제 탐구 영역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탐구 과목으로 변별을 해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으로 선발을 하는데 보세요. 모집 정원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럼 70%가 되는 대부분의 정시 전형에서 뭘 본다? 네. 비율이 낮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10%를 반영한다. 이수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지, 진로 과목 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기 때문에 내신을 버린 학생들, 자퇴한 학생들, 검고 학생들은 이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제 꼭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대학들이 사실은 지금 수능에서도 뭐 한양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이렇게 교과평가, 정성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신이나 생기부를 챙김으로써 정시 경쟁력을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슬라이드 안 만들었습니다만, 건국대는 수능에서 이제부터 학생부를 20% 봅니다. 202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정성평가 20%를 보니까 건국대를 내가 정시로 지원하고 싶은데 내신이 너무 안 좋아. 또 생기부를 안 챙겼어. 이과인데 뭐 공대를 지원할 거면서 물리를 이수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는 20%에서 또 감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수능 잘 봤다 하더라도 건국대를 지원할 때 불리하게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주요 3개 대학이 이제 발표했지만 이제 내년 4월 전형 계획이 나올 때는 모든 대학이 내가 정시에서 또 수시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선발할지를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1년 반을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당연히 수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시까지 본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신과 학생부 또 교과 선택에 있어서 이런 대학들이 제시하는 방향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까지 대치동의 최 소장이었습니다.